자, 오늘은 이제 라이트센 세 번째 단원이죠. 세 번째 단원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정수와 유리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배운 거라서 여기 부분이 되게 쉽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쉽지만 여러분들 쉬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내려고 해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꼬아도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대신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요 어떤 단원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수와 유리수에서 정수를 배울 건데요. 정수는 어떤 게 있죠? 정수가 뭐죠? 정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뭐랑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음의 정수. 그다음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우리가 연습 동안 썼던 자연수라고 하죠. 자연수. 이렇게. 자연수의 정의는 저번 시간에 말해줬듯이 자연수의 정의는 1부터 1씩 늘어나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1부터 1씩 늘어나는 수들을 자연수라고 하는 거고요. 수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1이고 1부터 1씩 늘어나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가 1, 2, 3, 4, 5 뭐 이런 친구들 쭉 가겠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자연수예요. 자연수 1, 2, 3, 4 소수점 단위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0은 1 옆에 1보다 1 작은 수가 되겠죠? 자, 정수의 정의를 일단 말해볼게요. 정수의 정의는 0에서부터 1씩 커지거나 1씩 작아지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작아지는 수들 오른쪽으로도 1씩 증가하거나 왼쪽으로 1씩 감소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1씩 1단위로 이렇게 끊어지는 수직선상에서 1단위로 끊어지는 이런 수들을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 정수가 뭐야? 라고 말하면은 0에서부터 1씩 커지거나 작아지는 수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자연수는 1부터 1씩 커지는 수요 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수의 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양수랑 음수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의 양수, 왼쪽에 있는 애들의 음수. 오른쪽에 있는 애들의 특징은요, 그냥 앞에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어요. 그냥 1, 2, 3, 4 이런 수고요. 왼쪽에 있는 수들의 특징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자, 왜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수직선상에서 지금 오른쪽을 이렇게 자연수들로 채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1부터 커지는 수가 있는데 1부터 작은 수들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음수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나간 것들이 음의 정수, 음의 자연수 이런 거 아니에요. 음의 정수예요. 음의 자연수라는 말은 없어요. 자연수라는 말은 1, 2, 3, 4, 5 뭐 내추럴 피저라고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자연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자연수, 0, 음의 정수가 정수를 이루는 애들이에요. 정수를 이루는 애들. 그 다음에 정수를 이루는 애들이랑 정수랑 이게 또 이제 구별되는 애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얘가 유리수예요. 이제 유리수. 이 유리수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 때 정확하게 배울 거고요. 지금은 그냥 정수가 아닌 유리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수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소수로 돼 있거나 하는 애들을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로 0과 1 뭐 이런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수들을 이제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서 얘네들이 유리수를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보다 더 큰 수체계가 중학교 내에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정수 부분을 배울 거니까 거기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 다음에 0.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자연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이제 유리수까지 배웠으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들을 양의 유리수 혹은 양수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음수 혹은 음의 유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울 건 없죠. 이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에요. 그냥 0이에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양수, 음수, 0.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지금 46쪽, 47쪽의 내용이 단일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밑에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46쪽부터 47쪽까지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이론은 짧게 할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절대값. 이제 절대값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했었어요. 그죠? 1학년 1학기 부분에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게 절대값. 이 절대값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절대값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것은 거리예요, 거리. 거리인데 무슨 거리냐면요. 절대값이라는 것은 0에서의 거리예요. 0에서의 거리.
그러니까 0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조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죠. 0에서부터의 거리. 여러분들 거리라는 것은 무조건 플러스 개념이에요. 플러스. 이게 양수 개념이에요. 양수 개념. 거리가 뭐 마이너스 7km다 뭐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리 개념이라서 무조건 플러스예요. 무조건 플러스.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3이 들어가 있으면은 0에서부터 3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 이 거리는 얼마예요? 3이 되겠죠? 0에서부터 3까지 거리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3이고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도 3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마이너스 3이 아니라 거리는 무조건 플러스 개념이라고 그랬죠? 얼마큼 간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칸만큼 간 거니까 3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의 거리는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온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절대값 성질은 일단 양수가 들어가면요. 그냥 양수 그대로 나와요. 음수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0의 절대값. 이 절대값 0. 얘는 얼마일까요? 절대값 0. 0에서부터의 거리인데 0에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인데 0에서부터 0까지의 거리는 얼마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0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0이에요. 절대값이 0이에요. 0의 절대값은 0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은 항상 양수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양수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0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절대값 0이 0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양수 또는 0이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양수가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값을 씌우면은 0 또는 양수가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0을 나타내는 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큰 수예요. 그러니까 거리라고 했잖아. 거리가 멀면 큰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뭐 100이 있을 수도 있죠. 100. 절대값을 씌우면은 절대값 100은 거리가 100이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 만약에 101 갔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1이 되겠죠. 그죠? 이 거리는 절대값 마이너스 101의 거리는 101이에요. 101. 그죠? 101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멀수록 큰 수다. 절대값을 씌우면은 0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큰 수예요. 알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0에서부터의 거리로 절대값을 나타내고 그리고 양수랑 음수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이제 어떤 수가 큰지 어떤 수가 작은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수가 큰지 작은지 대소 관계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수 체계를 배웠잖아요. 수 체계를 배우면 꼭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 대소관계예요. 대소관계. 그리고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도 유리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때도 대소관계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다음 3학년 때도 무리수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도 대소관계가 무조건 나와요. 이 수체계를 배우고 나면은 이 수를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척도가 얘가 큰지 작은지 얘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소관계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 대소관계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원래 큰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수 지금 절대값이 아니에요. 양수랑 음수라는 개념은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양수고 왼쪽에 있는 애들이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 0에서부터 먼 상황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무조건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수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가 작은 수예요. 마이너스 101이 1보다 작아요. 그죠? 마이너스 101이 마이너스 3보다 또 작아요. 그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수가 가장 작은 수고 오른쪽에 있는 수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가 가장 큰 수예요.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고요. 머릿속에 그거를 빨리 그려낼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대소관계로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플러스 7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2랑 이렇게 있어요. 둘 다 양수죠. 둘 다 양수일 때는요 그냥 수가 큰 수가 더 큰 수예요. 그죠? 얘는 7이고 얘는 2잖아요. 그죠? 7이 2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7이 있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얘는 7이잖아요. 그죠? 7이니까 여기 7을 없앨게요. 여기는 2가 되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요 수가 크면 클수록 큰 수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얘가 수직선 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7은 이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7이 더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대소관계는. 음수끼리 있을 때 좀 많이 헷갈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마이너스? 약간 음수일 때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2학년 때는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여러분들 대소관계를 할 때는요 마이너스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분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이너스가 잘 안 되어 있으면은 분수 대해서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해놓으셔야 2학년 때 좀 더 편하고 2학년보다 또 잘 해놔야지 3학년 때 무리수를 배울 때 또 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소관계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부등호잖아요.
부등호. 여러분들이 이제 부등호로 배우는 시기인데요. 부등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x라는 애가 있고 a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요, x가 a보다 크다, 크다. x가 a보다 주어,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x가 a보다 크다도 맞는데 같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초과한다, a를 초과한다. a를 초과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는 a 이상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초과 이상. 크다를 x가 a보다 크다를 a를 초과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를 a 이상이라고도 표시하죠. 얘는 등호 포함이에요. 등호 포함. 얘는 등호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x가 a보다 작다죠. 얘는 미만. 그죠? a 미만. 그리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은 a 이하.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등호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충하지만 이 양수랑 음수 개념에서는 무조건 양수가 음수보다 커요. 음수는 0보다도 작은 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수는 0보다 큰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음수는 양수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론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론 자체를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 굉장히 짧죠? 짧을 수밖에 없는 단원이에요. 이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계산에 달렸어요. 계산에. 그래서 지금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 지금 잠깐 지우고 문제 쓰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355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355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증가라는 것은 위로 올라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5%가 증가했다는 것은 플러스 5라는 이야기죠. 맞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양의 개념인지 음의 개념인지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자, 100원이 상승했대요. 상승했다는 것도 올라가는 거죠. 100원이 상승했으니까 플러스 100. 여기 마이너스 100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x. 플러스 100이어야 맞겠죠. 그죠? 상승이라는 것은 올라갔다는 것을 약간 의미하니까 영하 3도씨. 영하 3도씨라는 것은 0도 밑으로 갔을 때 영하라고 해요. 왜냐면 영하 아래 한자 써서 영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3도라는 것은 마이너스 3. 그것도 맞는 값이 되겠네요. 출발한 지 20분 후. 그러면은 후는 다음에 있을 일이고 저는 이전에 있는 일이니까 플러스 20. 얘도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수입 내게 들어오는 돈이 수입이에요. 수입. 4만원을 수입 4만원이라는 것은 플러스 4만이라는 수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단어들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좀 어려운 단어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들이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것을 고르래요. 정수가 아닌 것은 얘는 뭐죠? 음의 정수. 0에서부터 1씩 떨어져 있는 애들을 정수라고 했죠. 왼쪽으로 떨어져도 되고 오른쪽으로 떨어져도 돼요. 대신 단위가 1단위여야 돼요. 1단위. 그래서 0에서부터 왼쪽으로 1단위씩 3번 움직이면은 마이너스 3 나오죠. 음의 정수니까 얘는 정수예요. 정수가 아닌 것을 표시하라고 그랬지만 선생님은 정수에다가 5표를 할 거예요. 얘는 1.2, 1단위씩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정수가 아니네요. 얘는 정수죠. 0도 정수예요.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는 1단위씩이 아니니까 x, 얘는 5.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정수가 아닌 것. 정수가 아니라고 했고 아니라고 했으니까 답. 그래서 답이 2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꼭 OS 표시를 꼭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검사할 때도 굉장히 빨라요. 30문제를 풀겠지만 시험 문제 25문제 30문제를 풀겠지만 내가 풀었던 거 기억하기 위해서는 메모예요. 메모.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메모를 할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수가 모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여야 된대요. 그걸 고르래요. 그러면 하나라도 정수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정수 다 정수잖아요.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 얘는 안 되겠네요. 그죠? 다 정수예요. 정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수가 하나라도 없어야 되는데 일단 정수 하나 보이죠? 얘도 x예요. x. 그리고 2분의 6도 지금 분수처럼 보이지만 약분, 기하분수 상태로 나타내면은 3이 되죠?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어쨌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1단위씩 있는 애들이 아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1.5잖아. 그래서 선생님 소수로 바꿔버릴게요. 1.5. 얘는 0.2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얘 정수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도 안 돼요. 정수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만 해도 여러분들 이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겠네요. 정수가 아니네. 얘는 6분의 8 기하분수로 나타내면은
3분의 4예요. 그죠? 3분의 4란 말이야. 어찌됐든 얘네는 다 정수가 아닌 애들만 나오네요. 이게 답이 되겠네요. 4번. 그죠? 그래도 5번 끝까지 보셔야 돼요. 얘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자, 3분의 9. 얘는 약분하면 3 나오겠네. 아, 얘 정수네. 정수들은 다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그냥 이렇게 정수. 그죠? 얘도 정수가 하나라도 없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67번에 또 이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옳은 거. 자, 이 말로 풀어져 있는 내용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안 보고. 저 안 보고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스탑 시켜놓고 문제나 꺼내서 아니면 공책 꺼내서 안 보고 저걸 써보셔야 돼요. 정수는 뭘로 나눠지고 정수랑 또 나눠지는 애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는 1단위씩 커진 애들이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 기하 분수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말을 곱씹으면서 써보면은 굉장히 금방 외워져요. 외워지는 게 아니라 약간 습관화 같아요. 수학은 습관화를 시켜놔야 되고 머릿속 체계를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틀리게끔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좀 체계화 시켜놔야 돼요. 자,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선생님이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0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0을 빼먹은 거죠. 그죠? x. 그 다음에 0은 정수가 아니다. 방금 전에 0이 정수라고 했죠? 자, 1번, 2번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걸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얘를 5표 했는데 0은 정수가 아니다. 이 보기가 나오자마자 위로 다시 가볼 것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0이 정수였는데? 그럼 여기도 0이 들어갈 텐데? 하고 바꾸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일단 다행이지만 여러분들 1번을 보면서 0이 없으니까 얘는 답이 아니야 라고 나오는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잘하는 친구들이고 2번까지 와서 고치는 애들은 약간 중간 정도 하는 친구들이고 그래도 몰라. 1번, 2번 연관성을 잘 몰라. 그리고 내려가다가 또 뭐 찍겠지, 그지? 1번 찍고 나머지 뭐 다 안 찍겠지, 그지? 그래서 1번을 찍어버리는 친구들은 되게 못하는 학생이 될 거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자,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이다. 모든 자연수는요, 정수이고요. 정수는 유리수예요, 그죠?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이다는 맞는 말이에요. 거의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있잖아, 그지? 분수나 소수 1단위씩 커지고 작아지는 애들이 아닌 애들. 그래서 얘는 또 x.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여러분들 정수랑 정수 사이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분수나 소수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정수와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4와 5 사이에는 하나의 정수도 없죠.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고요. 이 무수히 많은이라는 말 잘 기억해 두세요. 무한대라는 소리예요. 거의 무한대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거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틀린 답이에요. 정수 사이에는 정수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0이랑 100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정수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이라는 것은 약간 셀 수 없는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 셀 수 있잖아. 0에서부터 100까지의 정수는 100개잖아. 100개,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틀린 말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370번. 370번은요, 여러분들 A 빼고는 다 몇인지 알 것 같아요. 얘는, 여기다가 쓸게요. B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D는, 1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거예요. 1에다가 3분의 1 더한 거라고 일단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 정확한 수치는 이따가 하고, E는 3. 얘는요, 마이너스 3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더 갔어요. 그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적었어. 왜냐면 3분의 1이 한 칸, 두 칸 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 얘 맞네요. 5표 할게요. 5표.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라 그랬죠? 마이너스 2, 5표.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분의 1, 5표. 그 다음에 D는 1에다가 3분의 1을 더하면요. 3분의 3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3분의 4가 되네요. 얘는 X. 그 다음에 E는 3, 5표.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세요. 마이너스 3에다가 왼쪽으로 적었으니까 3분의 2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7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자, 마이너스 4와 8에서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선생님이 수직선을 그어볼게요. 이쪽에 마이너스 4가 있고요. 이쪽에 8이 있어요. 그죠? 0은 한 여기쯤 있겠네요. 0. 그죠? 0이 여기쯤 있겠죠? 자, 지금 만약에 점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선생님이 이 같은 거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쪽에 점이 하나 있다고 보면요. 여기랑 이만큼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죠?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 그러면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4와 8 딱 중간에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몇 개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중점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중점을 구하라는 소리. 그러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딱 중점. 그죠? 8과 마이너스 4의 중점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에서 6만큼 가볼까요? 6만큼. 8에서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는요. 얘에서 얘를 빼면 돼요. 그러면 12가 나와요. 8에서 마이너스 4를 빼버리면은 12가 나오죠. 그죠?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수의 계산 배웠으니까 12가 나오는데 얘를 반으로 자르면은 6이 나와요. 6, 그죠? 6이 나오죠. 반으로 자르면 6이 나오죠. 그래서 이만큼도 6이고 이만큼도 6이에요. 거리를 12라고 놓고 반을 잘라서 60 가면 되잖아. 그치? 그럼 같은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여기서 6만큼 오니까 0까지 4고 0에서 또 이만큼 더 가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6.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중점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중점. 중점을 찾는 좋은 방법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4와 8의 중점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8 하면 돼요. 그러면 2가 나오죠. 이게 중점이에요. 중점 구하는 방법 지금 두 개 다 알려준 거예요. 중점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2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2라고 쓰면 됩니다. 중점 구하라는 문제. 이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중점이에요. 중점. 꼭 기억하세요. 이걸 이용해서 378번 문제를 풀 거예요. 잘 보이나요? 자, 지금 여기 길이도 같고 여기 길이도 같고 여기 길이도 같다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문제.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랑 딱 중점을 지금 여러분들 알아내야 돼요. 그죠? 중점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3이랑 마이너스 5를 더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4가 되고 여기의 길이도 4가 될 테니까 여기의 길이도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뒤로 왼쪽으로 4칸 가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구나.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9예요.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중점 구할 줄 알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 칠판 중에서 마지막 문제네요.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7인수. 절대값이 7인수는 어떤 게 있나요? 절대값이 7인수는 마이너스 7이랑 7이 있겠네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예요.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럼 중간에 0을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7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7이에요. 그죠? 7 더하기 7에서 14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면은 7에서 마이너스 7 빼주면 돼요. 7에서 마이너스 7을 빼주면은 14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0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문제들도 마저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쓰고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383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와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절대값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올 거예요. 2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같다. 0에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는 2고 두 칸이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도 두 칸이죠. 그래서 얘는 거리가 같아요. 절대값이 같은 거예요. 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정수는 무수히 많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정수는 없나요? 없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정수는 0밖에 없네요. 한 개네요. 얘도 맞는 거네요. 그죠? 한 개예요. 0밖에 없어요. 절대값이 최소 0 다음에는 1.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절대값을 씌우면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정수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음수의 절대값은 0보다 작다. 이거는 틀린 말이겠죠? 왜냐면은 절대값은 무조건 거리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0 아니면은 양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음수의 절대값은 음수의 절대값도 0보다 커요. 알겠죠? 절대값은 항상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이면 A의 절대값은 자기 자신이다. 맞죠? 절대값 안에 양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맞습니다. 이것도.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클수록 0에서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절대값 자체가 0에서부터의 거리인데 절대값이 크다면은 0에서부터의 거리가
당연히 크겠죠. 이 말장난을 아무리 심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런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알겠죠? 잘 보세요. 하나는 A고 하나는 마이너스 A일 거예요. 그죠? 선생님 그냥 이렇게 근 거예요. A는 양수라고 생각하고 A랑 마이너스 A가 있을 거예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6이래요. 그러면은 0을 기준으로 A만큼도 얼만큼의 거리가 될 거고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A만큼도 얼만큼의 거리가 될 텐데 0까지의 거리는 얘네 둘 다 같아요. 그죠? 둘 다 A로 같아요. 그래서 이 A가 16이 되는 거예요. 16. 그죠? 16이니까 A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8, 하나는 마이너스 8. 얘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쉬운 거예요. 되게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니까 거리를 반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요. 수직선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와 가장 왼쪽에 있는 수를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수예요. 그죠? 얘는 1이고 2분의 1. 가장 큰 수는 당연히 가장 큰 수가 되겠네요. 가장 큰 수 쓰고요. 가장 작은 수는 수직선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수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구별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94번. 절대값이 5분의 12 이상, 5분의 12 이상, 5분의 12 이상, 그 다음에 5 미만. 이 절대값이 5분의 10이랑 5 미만. 이상이니까 얘도 이렇게 등으로 표시해 줘야겠네요. 이상이랑 미만. 그죠?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여기 0이 포함 안 돼 있죠. 이 사이에는 0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5분의 10이랑 5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 정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5분의 12는 2.3가 그럴 건데 2.4 이렇게 쓸게요. 2.4고 5 미만이니까 3이랑 4가 들어가요. 그죠? 3이랑 4. 3이랑 4가 들어가서 답이 두 개다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절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는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음수도 여러분들 정수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경우도 생각해 줘야 돼요. 얘보다 크고 5분의 12보다 작거나 같다. 요 상태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4개가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안 쓰셔도 돼요. 이 부분은 안 쓰셔도 되고 요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부분은 플러스 부분에 반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대칭되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그래서 4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아시겠죠? 풀이 과정에 써주면 너무 고맙겠죠? 자, 그 다음에 397번. 절대값이 A 이하인 절대값이 A 이하예요. 절대값이 A 이하. 어떤 값을 절대값을 했는데 얘가 A 이하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좀 다르게 쓰면요. 마이너스 A 그다음에 A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니까 네모로 안 바뀌어야 네모. 그죠?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0을 기준으로 여기까지의 거리가 A고요. 여기까지 거리가 A예요. 그죠? 맞죠? 절대값이 A 이하인 수는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인데 이게 35개래요. 35개. 자, 그러면은 일단은 0은 하나 뺄게요. 0은 하나 뺄게요. 왜냐면 중간에 무조건 0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0은 있을 거니까 하나 빼고요. 그러면 34개 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34개 남았는데 지금 이쪽 오른쪽에 있는 개수랑 왼쪽에 있는 개수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A랑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은 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쪽도 17개, 이쪽도 17개가 될 거예요. 17개, 17개. 이렇게 돼야지 34개가 딱 완성이 되고 중간에 0까지 35개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A 값은요, 마이너스 17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7이 될 수도 있지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7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0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0은 일단 빼주시고 딱 반 나누셔서 왼쪽에 오른쪽에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17개, 왼쪽으로 가는 게 17개니까 총 합쳐서 34개. 거기다가 0 추가해서 3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A의 값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는 말이 없으면 마이너스 17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17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현혹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98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이쪽이 큰 거잖아요. 그죠? 이쪽이 큰 거니까 1이 마이너스 3보다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살짝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 통분을 해도 좋고요. 분수로 고쳐서 통분을 해도 좋고요. 이걸 소수로 바꿔도 좋아요. 어느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분수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10분의 9랑 6분의 5랑
자, 이렇게 1 차이 나죠? 1 차이 나는데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작은 차이예요. 그래서 얘가 더 큰 겁니다. 이거 통분해 보면은 30분의 27이 되고요. 얘도 통분해 보면 30분의 25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더 큰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8이랑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9예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9, 얘는 마이너스 3분의 8이고 마이너스가 없었다면은 3분의 9가 당연히 큰 거지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모방향 반대쪽으로 돼야 돼요. 얘는 틀린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통분해 볼게요. 얘네 통분해 보면은 2분의 1을 6분의 3으로 바꿔버리고 얘는 6분의 4로 바꿔버릴게요. 그럼 당연히 이쪽이 크죠? 얘도 맞는 답입니다. 답은 3번이라고 했니? 4번인데 그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3문제 남았어요. 좀만 더 집중하세요. 403번. 403번 같은 경우가 좀 짜증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좀 짜증나는데요. 일단은 가장 작은 수를 구해볼게요. 수직선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수. 어떤 걸까요? 일단 얘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는 애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일단 음수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지? 양수랑 음수가 있으면 음수가 더 작잖아. 그지? 근데 제일 작은 수는 얘가 되겠네요. 얘. 그지? 마이너스 0.3보다 더 작잖아요. 얘보다도 더 작고.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 되겠네요. 403번 문제가 뭐죠? 403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가요? 옳은 거 고르는 거구나. 옳은 것. 옳은 것. 옳은 것 고르는데 1번은 답이 안 되겠네요. 옳은 것. 그 다음에 가장 큰 음수. 가장 큰 음수는요. 음수 중에 가장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수 중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값이 큰 거예요.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0에서 가장 가까운 게 오른쪽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쪽은 0에서 왼쪽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오른쪽에 있는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얘가 절대값이 가장 작네요.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0.5기 때문에 얘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음수가 아니라 얘는 가장 작은 음수라고 했던가 아니면 여기는 마이너스 0.3이 오든가 해야지 맞는 게 되겠죠. 얘는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2와 4분의 1이다. 2와 4분의 1이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2번, 이게 2번이 맞았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왜냐면은 얘랑 좀 헷갈리거든요. 그죠? 헷갈리지만 선생님 통분할게요. 20분의 12에다가 4 곱하면은 4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원래 얘가 4분의 9예요. 그죠? 4분의 9. 그래서 20분의 1로 바꿔주면은 20분의 45 해서 이 5분의 12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가장 큰 수에 5분의 12가 왔어야 돼요. 얘도 틀렸고요. 절대값의 세 번째 큰 수는 마이너스 1이다. 절대값의 세 번째 큰 수는 마이너스 1이다. 당연히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5분의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가 넘는 4분의 9가 그 다음 큰 수가 되겠고 그 다음 절대값이 큰 수는요. 얘예요. 얘. 그죠?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으로 가 있지만 0에서부터는 훨씬 더 멀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틀린 답이에요. 마이너스 6분의 11이 여기 왔어요. 그죠? 얘는 답이 바뀌었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는 얘 하나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했었죠? 수직선 그려놓고 하는 게 여러분들 좀 더 편하면 수직선 그려놓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나도 계산할 수 있다 라면은 머릿속으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틀리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한 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순서를 잘못 썼네. 1, 2, 3, 4, 5라고 썼네요. 3번이 답이에요. 5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404번. 이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맞네요. 오. 그 다음에 0 초과이고. 초과라는 것은 등호가 붙지 않아요. 등호 안 붙었죠? 마이너스 3분의 4 이하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붙어야겠죠. 등호 붙었네요. 여기도 맞는 거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좀 더 해볼게요. x는 마이너스 1 이상 등호 붙어야죠. 5보다 작다. 등호 없어도 되죠.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것은 작다라는 소리,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등호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크지 않다는 것은 작거나 같다. 같다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요. 자, x는 6보다 작지 않고, 그러니까 6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네? 얘는 일단 틀렸네요. 그 다음에 9 미만 등호가 안 들어간 거. 여기 맞았네요. 답이 5번이 돼요. 여기 때문에. 작지 않고는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407번. 마지막 문제. 자, 여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래요. 정수 x의 개수. 그럼 얘를 소수로 바꿔볼게요. 왜냐면 정수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5.xx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x를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5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5보다 얘가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마이너스 5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리고 3이 돼요 안 돼요? 등호가 있으니까 3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냐면은 9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이 9개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여기 뒤에 59페이지부터도 숙제지만 프리뷰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복습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를 시간 재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한테 개인톡을 보내서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